융 심리학이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방법. 우울증이 스승이 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 직후에 가장 큰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바로 그 경험이 때로는 인생의 가장 깊은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울증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 어둠이 단순히 약으로 치료하거나 그냥 견뎌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실제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정신의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심리학의 가장 혁신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정확히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고 의미 있는 심리적 상태로 보았습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오는 부름으로 당신이 무시해온 자신의 일부분, 포기한 꿈, 그리고 사회적 기대의 층 아래 묻어버린 진정한 자아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깊은 통찰이 우울증을 통과하는 완전히 다른 길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을 피하거나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진정으로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낼 때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융의 혁신적인 우울증 관점. 융은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의 많은 치료사들과도 우울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병리로 본 반면 융은 그것을 심리학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울증이 종종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와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사이에 분열이 있을 때, 의식적 자아가 진정한 자아로부터 너무 멀어졌을 때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그가 페르소나라고 부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고 받아들여지고 우리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쓰는 가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페르소나와 너무 강하게 동일시하고 그것이 단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잊고 그것이 진짜 우리라고 믿기 시작할 때 융이 일면적 존재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지혜로 이러한 일면성에 반발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울증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멈춰라.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니 자신에게 돌아올 때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융은 인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느라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 진정한 자아와 연기하는 자아 사이의 그 분열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잠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처음으로 당신이 자연스럽게 타고난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나요? 언제 처음으로 승인을 얻거나 거부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분을 숨기는 법을 배웠나요? 겉보기에는 작은 이러한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정신의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자,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숨기고 있는 것. 이것은 융의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림자는 이름처럼 들리는 것과 달리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거부하고 억압하고 숨기는 법을 배운 자신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과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 진정한 욕망, 그리고 종종 가장 큰 강점들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융이 우울증이 종종 우리의 그림자가 너무 아래로 밀려나서 아래에서 권력을 잡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고 믿었단 것입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를 유지하고 체면을 차리고 착한 사람이 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때 그림자는 무의식에서 힘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자신을 알리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우울증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융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림자가 거주하는 무의식 영역으로
당신이 거부한 모든 자신의 부분들이 인정받고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곳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혁신적인 부분은 융이 이것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거부한 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지 못한 삶, 진정한 힘, 인정하기를 너무 두려워했던 진실한 욕망들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가장 두려워한 자신의 부분은 무엇인가요? 너무 위험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고 여겨져서 포기한 꿈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장 가혹하게 판단하는 자신의 성격 측면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부된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림자로 들어가서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되찾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융은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만들므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울증은 당신의 어둠을 의식적으로 만들라는 초대입니다. 그 안에서 뒹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의식으로부터의 부름으로서의 우울증. 융이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과 함께 일할 때 그는 종종 그들의 증상이 그가 살지 못한 삶이라고 부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규칙을 따르고 모든 기대를 충족하고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성취했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무의식에 묻혀 있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자체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영혼이 무엇을 부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삶과 무의식적 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 때 정신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울증은 무의식이 당신을 멈춰 세우고 속도를 늦추고 당신이 무시해온 것에 귀를 기울이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혼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융이 우울한 시기 동안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꿈, 환상, 이미지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적인 신경활동이 아닙니다. 정신의 더 깊은 층에서 오는 소통으로 무엇이 주의가 필요한지,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사라져야 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깊은 통찰이 온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 마음이 만든 장벽을 뚫고 나오는 무의식으로 진정한 자아의 글림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고 부르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환자들이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 형상들과 직접 관계를 맺도록 격려했습니다. 단순히 꿈을 분석하는 대신 꿈의 인물들과 대화하게 하여 무의식이 의식에 직접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나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자아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정신의 두 부분 모두가 들리고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성화와 치유의 과정. 융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 되는 것, 즉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받아 거부했던 것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결코 쉽지 않으며 종종 융이 밤바다 여행이라고 부른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둠, 혼란, 그리고 종종 우울증의 시기로 오래된 정체성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심리적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온전함을 향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향한 타고난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이 의식적 마음이 저항하더라도 정신이 이 과정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우울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홀히 한 자신의 면은 무엇인가요? 삶의 어떤 부분이 진정하지 않게 느껴지나요? 진정한 본성에 더 맞춰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융은 이 과정이 서둘러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어를 통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불확실성과 함께 앉아있을 의지, 한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의지, 새로운 정체성이 태어날 수 있도록 오래된 정체성들이 죽게 내버려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융이 우울증에 대한 빠른 해결책에 회의적이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정신이 자체적인 시기, 자체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동안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실용적인 융의 접근법. 그렇다면 실제로 융의 관점에서 우울증과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긍정적 학원이나 다르게 생각하려는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고, 그것들이 정신이 치유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꿈 일기를 쓰십시오. 모든 상징을 해석하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제들, 감정들, 나타나는 인물들을 주목하십시오. 무의식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나요? 둘째, 융이 대립물의 긴장을 유지하기라고 부른 것을 연습하십시오. 우울증은 종종 자신의 상충하는 부분들 사이에 갇힌 느낌을 포함합니다. 안전하고 싶은 부분과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부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은 부분과 진정성을 유지하고 싶은 부분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 긴장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두 부분 모두를 연민으로 안을 수 있을까요? 셋째, 융이 그림자 작업이라고 부른 것에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거부한 자신의 부분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장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종종 이것들은 자신의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판단이 아닌 연민으로 자신의 이런 면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넷째,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은 의미 있는 우연들 말입니다. 우울할 때 정신은 종종 무의식으로부터의 이런 미묘한 소통에 더 열려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주목하나요? 삶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우울증이 융이 살지 못한 삶이라고 부른 것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어떤 꿈들을 포기했나요? 적응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희생한 자신의 부분들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은 이런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을 때라고 말하는 정신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통합과 행동. 융의 관점에서 우울증을 이해한다고 해서 조용히 고통받거나 전문적 도움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울증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함께 치유 여정에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표는 우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진정한 당신이 누구이고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가르치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려운 변화를 만들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체성을 놓아주고 무서울지라도 더 진정성 있게 살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와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경력을 쌓고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정신이 다른 종류의 성공,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성공을 향해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환기는 중년의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융은 그것을 필요한 심리적 통과의례로 보았습니다. 인생 전반부에 효과가 있었던 가치와 목표들이 후반부에는 더 이상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이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라고 말하는 정신의 방식입니다. 우울증과 치유에 대한 욕구 모두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의 투쟁을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진정한 삶의 방식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울증을 로맨틱하게 만들거나 치료를 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증상을 없애려는 욕구만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치유 여정에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나요?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인정받고 통합되기를 요청하고 있나요? 칼 융은 언젠가 가장 무서운 일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런 수용, 그림자를 포함하고 우울증을 포함하고 고통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들의 통합이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우울증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서지거나 약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당신이 배워서 쓰게 된 모든 가면들 아래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로 돌아가라고 부르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승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통과해서 개성화로 향하는 여정은 쉽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해결책들이 결코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진실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융이 물었을 법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우울증이 말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이 당신에게 인정하고 바꾸고 통합하고 되기를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이 질문과 함께 앉아보십시오. 아마도 일기에 그것에 대해 써보십시오. 아마도 꿈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마도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숨겨왔는지 주목하고 판단이 아닌 연민으로 그것들을 빛으로 가져오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우울증이 바로 그것을 찾게 될 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울증에 대한 이런 관점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아래 댓글에서 당신 자신의 여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숨겨온 자신의 부분들은 무엇인가요? 더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만약 융의 심리적 치유 접근법을 탐구하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심층 심리학과 진정한 삶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여정이 어둠에서 시작됩니다.